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40장 양자물리학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론은 공부를 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이론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이 연습 문제 PDF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업로드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먼저 각자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 이후에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자신이 풀지 못한 문제라든지 풀었다고 해도 혹시 자신과 이제 풀이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확인차 한번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파장이 긴 경우 이제 플랑크의 법사 법칙은 레일리진스의 법칙이 됨을 보여라입니다. 이건 그 이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파장이 긴 경우 이렇게 레일리진스의 법칙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다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장이 긴 경우 한번 같이 해보죠. 이 익스포넨셜 h per k 람다 kt 이 값은 되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 파장 값이 되게 길어지니까요. 그럼 이 익스포넨셜의 이 값을 우리가 테일러 급수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 테일러 급수라고 하면 익스포넨셜 x를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테일러 급수 꼴로 이렇게 다항함수의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익스포넨셜 여기 x 대신에 hc per 람다 kt 값을 넣어서 한번 플랑크의 법사 법칙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I 바로 복사 세기 파장이 람다고 표면 온도가 T일 때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의 세기는 그래서 람다의 5승 그대로 두고요. 익스포넨셜 이건 이제 1 더하기부터 시작하면 되죠. 1 더하기 x 대신에 hc per 람다 kt 글자 조금 더러워도 여러분들 조금 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더하기 hc per 람다 kt의 제곱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더하기입니다. 이제 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더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빼기 1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자에는 그대로 2파이 hc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아까 파장이 길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보다 세 번째 항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되죠. 이 이제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보다 세 번째 항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항들은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0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과 여기 마이너스 1도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남냐면 이제 분모에는 람다의 5승 곱하기 hc per 람다 kt가 남고 분자에는 2파이 hc의 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람다 하나도 없어지니까 4승이 되고요. 람다 하나 이렇게 소거되죠. 그 다음에 여기 h도 이렇게 소거됩니다. 그리고 c 하나씩도 이렇게 소거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자에는 뭐가 남냐면 람다의 4승만 남게 되고요. 이 kt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2파이 c의 kt 값이 된다. 이 값이 뭡니까? 바로 레일리진스의 법칙이 되죠.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플랑크의 그 흑체 복사 법칙이 이렇게 파장이 긴 경우는 이러한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설명이 잘 된다고 했거든요. 이건 플랑크의 복사 법칙 이론 이 공식에서 파장이 긴 경우를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간단하게 그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2번 문제. 톰슨은 태양빛의 산란으로부터 전자의 고전적인 반지름을 계산하여 전제 질량 그 반지름이 2.82 곱하기 10-15승 미터임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세기가 500와트 퍼 제곱미터인 태양빛이 이 반지름을 가진 원판에 입사한다. 이 반지름을 가진 원판이란 게 말 그대로 전자에 입사한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빛은 고전적인 파동이라 보고
원판을 때리는 빛, 원판에 도착하는 빛은 모두 흡수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전자의 1EV의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문제죠. 여기 보면 세기가 500와트 퍼 미터라는 미터 제곱이라는 게 일률이 그 말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500줄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여기 세기죠. 이 세기가 빛의 세기가 지금 이 전자에 도착할 때 그 세기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500줄의 에너지가 도착한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판에 입수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원판의 반지름은 2.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풀기 전에 1.00 EV의 에너지, 여기서 이거는 이제 EV로 지금 에너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1 EV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고자 하는데, 아까 이 빛의 세기가 단위 시간당 이제 와트, 그리고 이제 와트 퍼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일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기는 일률 퍼 면적의 제곱, 미안합니다. 면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빛의 세기는 면적당 세기, 말을 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요 이제 빛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의 일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세기라는 게 요 보면 500와트 퍼 제곱미터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여기서는 1제곱미터당 500와트의 에너지가 이제 입산다라는 이야기인데, 500와트, 이 와트라는 건 단위 시간 1초 동안 줄 퍼 세컨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이 세기는 1초 동안 1제곱미터에 500줄의 에너지가 입산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줄 퍼 세컨드가 아까 와트라는 단위를 갖는 일률이니까 일률 퍼 면적, 그러니까 면적당의 일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기를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게, 이 일률이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를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이거 썼던 거죠. 단위 시간 동안 그 에너지,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 일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빛의 세기는 면적당 일률인데, 이걸 통해서 일률은 세기와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일률은 이게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델타 T분의 2로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이 델타 T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이 값은 1.00 EV,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여기 다 모두 흡수한다 가정했으니까 이 흡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때 이 일률 P는 세기와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자 하는 그럼 델타 T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IA 분의 E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쭉 적어보면, 여기 에너지는 아까 1 EV인데 그걸 조금 바꾸면, 줄로 바꾸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세기는 500 곱하기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은 아까 원판이라고 가정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2.82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원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니까 2.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그 중간과정 좀 생략해서 계산 결과를 적자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28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 이걸 1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48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긴 했지만 빛을 고전적으로 봤을 때 이 전자의 1EV의 에너지가 축적되려면 148일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광제한 효과에서는 빛을 비추는 순간 즉시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정 결과 비교했을 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B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실험적 관찰과 조금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봅시다. 실험적 관찰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광전 효과 이야기할 때는 빛을 이렇게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파장이 0.00160 나노미터인 광자가 자유전자로부터 산란된다. 요 보면 이거 이제 컴퓨터 산란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산란되는 광자 에너지와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광자의 산란각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여기 자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광자가 입사합니다. 이때 파장 이 람다가 문제에서 나온 대로 0.00160 나노미터인 광자가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딪히게 되면 이제 산란된 파장 그 광자는 람다 프라임 값을 갖게 되고 x축으로부터 이때 산란된 각을 세타라고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전자도 충돌 후 운동 에너지 갖게 되는데 이때 산란각을 파이라고 하고 이때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보면 산란되는 광자의 에너지와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진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이 산란 전에 파장이 람다일 때 이 광자의 에너지, 이 광자 에너지는 HF에서 람다분의 HC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산란 후에 광자의 에너지 람다 에너지 이 프라임은 람다 프라임분의 HC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에너지가 여기서는 또 보존되기 때문에 이때 이 운동 에너지 얘는 광자 전에 광자의 그 산란 전의 에너지에서 산란된 이후의 에너지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충돌하면서 광자가 에너지가 이런 만큼 전자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그 산란된 광자의 에너지 하고 튕겨나간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서로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산란된 광자의 그 에너지니까요. 그럼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나중 이 에너지가 2분의 1 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를 절반씩 이렇게 에너지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됐는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E 프라임은 2분의 1 E 값이 되니까 E 프라임은 람다 프라임 분의 HC 값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산란전의 에너지가 람다 분의 HC라고 했죠. HC 이렇게 상수끼리 약분하면 정리되는 게 나중 파장이 본래 파장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산란 공식을 외우고 있죠. 산란된 광자의 파장 빼기 산란 전의 파장 이 차이는 컴퓨터 파장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람다 프라임 이 값이 2 람다가 되니까 여기다가 람다를 빼면 람다가 되는 거죠. 람다는 컴퓨터 파장 C입니다.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문제에서도 이런 건 이 문제는 주어지진 않았는데 컴퓨터 파장은 보통 주어지죠. 값은 0.00243 나노미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지금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고무단 파장분의 산란전의 파장. 이걸 대입하면 0.00243 분의 문제에서 알려주는 0.00160으로 계산을, 이건 계산기를 좀 두드려야 되겠죠. 계산하고 코사인 넘기고 1에서 이거 빼고 해서 세타를 계산해 보면 대략 70.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중간 과정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현미경의 분해능은 사용하는 파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커지죠. 원자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분해능은 람다, 사용하는 파장이 약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 현미경처럼 전자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때 요구되는 전자의 최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에 대해서 배웠죠. 물질도 이렇게 파동성을 갖는다. 람다가 P분의 H 값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 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쓸 수 있냐면 같은 맥락으로 P를 람다분의 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요구되는 파장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니까 그때 전자의 운동량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요구되는 전자의 운동량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분의 요 플랑크 상수가 대략 6.36이죠. 맞습니까? 6.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을 계산하면 미안합니다. 6.36이 아니라 6.626 정도 되죠. 6.6이나 이렇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 계산하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운동량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값이 이 운동량이 이렇게 요구돼요. 이런 운동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이거는 이제 그 상대론적인 효과를 고려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대론까지 고려한다 라고 하면 이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공식 기억납니까? P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MC 제곱의 제곱, 이게 전체 에너지죠. 여기에 정지 에너지 MC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좀 길긴 한데 숫자만 쭉 넣어보면 되죠. 여기서 문제에서 이건 PC의 제곱이니까 금방 풀었던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광속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이거 전체 제곱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광속의 제곱이니까 바로 넣어보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죠. 이거의 제곱 이 루트 값 전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 통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빼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전자 질량 넣으면 되죠.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곱하기 C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을 지금 여기서 뭐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하진 않을 거고 마우스가 되었죠. 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몇 번 여러분 한번 각자 해보세요.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0148 메브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죠. 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14.8 킬로 일렉트로닉 볼트 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론을 고려했을 때고 만약 상대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건 상대론을 고려했을 때고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단순하죠. 2m분의 p 제곱입니다. 이 계산하면 여기 전자 질량 넣고 이 p는 바로 문제 주어진 거 넣으면 되죠. 계산해서 결과를 비교했더니 이건 15.1 kilo 일렉트로닉 볼트 이 값이 나온다는 거. 물론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죠. 어떤 상대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려했을 때 조금의 차이는 나긴 납니다. 라는 거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문제 보면 광자가 만약 여기서 이용된다고 하면 요구되는 분해 능을 얻기 위한 최소 광자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광자의 에너지는 정지 질량이 없으니까 E는 PC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P 아까 요구되는 운동량은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약 124 kilo 일렉트로닉 볼트 값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5번까지 풀고 남은 문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약간 꽂혀서 전자 간섭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빔의 간격이 0.0600 마이크로미터인 한 쌍의 좁은 슬릿으로 전자를 입사시켰더니 간섭 무늬의 밝은 띠가 슬릿으로부터 20cm 떨어진 스크린 위에 0.400mm 간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는 몇 볼트의 전이차로 가속되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죠. 이 이중 슬릿 실험을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 이걸 D라고 하는데 이 D가 바로 여기서 나온 대로 0.0600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이때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보통 우리 라지 L로 쓰는데 문제에서 여기서는 L이 20cm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밝은 무늬 색칠하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밝고 어둡고가 이렇게 간섭 무늬가 반복되죠. 이때 밝고 또 다른 밝은 사이의 이 거리 이 차이가 델타 x인데 여기서 이 델타 x가 바로 0.400 mm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섭이 나타나는 거 말고 이제 그 경로체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슬릿으로 간 빛과 두 번째 슬릿으로 간 이 파동이 여기서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바로 이만큼의 경로차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고요. 경로차 이 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럼 이 세타는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 세타 값과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경로차는 D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아주 작을 때는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 있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이때 D 곱하기 L분의 여기 X 값이 되죠.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보니까 이 값 X가 됩니다. 그럼 이때 보관 간섭의 조건은 바로 N 람다 바로 파장의 정수배만큼 나면 이게 바로 보관 간섭의 조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그 간격이라고 하면 뭐 0, 람다, 2람다, 3람다니까 D 곱하기 L분의 델타 X는 람다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문제에서 이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무늬를 만들 때 전자가 몇 볼트의 전이차로 가속되었는가? 전자는 전하량이고 만약에 V라는 전이차만큼의 전이차로 가속되면 이만큼 얘는 운동 에너지 2m분의 p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러면 운동량은 루트 2m E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것과 요 엮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운동량이 람다분의 h로 계산할 수 있죠. 이 운동량과 파장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람다는 L분의 D 델타 X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모로 넣으면 D 델타 X분의 HL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전위차 V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양변에 이렇게 제곱을 하면 EM EV는 D 데이터 X분의 HL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다시 문제에서 V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EM2로 이렇게 나누면 V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V를 계산하려면 이제 값을 다 넣으면 되죠. 이 H에 플랑크 상수 넣고요. 이 L에다가 아까 문제에서 말했던 대로 20cm 넣고 단위를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D는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넣으면 되고요. 요 데이터 X는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로 바꿔주고 여기 M에는 전자 질량 넣고 요 E에는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05V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105V다 라는 거. 남아있는 6번하고 10번 풀이 영상은 이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